연예인 협찬품 싸게 드려요. 네, 연예인 협찬 제품을 싼 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여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네. 어떤 사건인지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 예, 시청자 여러분들 연예인 협찬 상품이란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. 결국 패션 업체들이 유명 연예인에게 본인들의 옷을 입히고 그거 굉장히 싼 값에 주는 그런 것을 뭐 연예인 협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결국 이걸 이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26살 이모 씨가요,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유명 아이돌, 즉 뭐 소녀시대나 싸이, 시스타 이런 사람들 스타일리스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본인의 SNS에 유명 스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려놨었죠.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야,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하는데 만약에 연예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원래 가격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가격만 배상하면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연예인 협찬 회사를 차리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지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예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 연예인 협찬 상품들을 잃어버렸다고 하게 되고 너희들한테 싸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차 같은 경우에 1억짜리 차를 2천만 원에 3억짜리 차를 5천만 원에 3억짜리 집을 5천만 원에 줄 수 있다.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, 이 이모 씨를 통하게 되면 연예인 협찬 상품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물건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. 그 피해액이 자그마치 27억입니다. 물론 이모 씨는 피해액은 27억이 아니고 4억이다. 그리고 나도 그 4억을 전부 다 변제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피해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피해액은 한 27억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. 피해자들이 처음에 수사기관에 이거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. 왜 신고 못했을까요?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내가 싼 값에 샀다. 이게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했는데 피해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고요.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6살의 이모 씨는 나도 피해자다,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SNS에다가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유명 연예 기획사의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연예인 협찬이라는 물품들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심리가 있으니까 가능한 사기였지 않습니까? 그 연예인들이 무엇을 입었는가, 또 무엇을 착용했는가, 또 머리는 어디서 하는가, 이게 사실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요. 이 사람들이 어디서 했는가, 어떤 협찬을 받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상품의 매출도 그만큼 등락을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되는데, 일단 그 상품이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그 판로는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, 그 상품은 괜찮은 상품, 좋은 상품, 그리고 의미 있는 상품, 잘 팔리는 상품, 유행인 상품. 그래서 나도 그걸 사야 되겠다, 이런 심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거든요.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협찬 상품들이 대부분 보면 그 협찬이라는 게 그냥 공짜로 오는 건 아니에요. 그 예를 들어서 옷을 뭐 입었다 그러면 사진 찍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, 뭐 브로치를 했다, 뭐 귀걸이를 했다, 다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상품들의 경우에 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 기업 쪽에서 그냥 착용하십시오라고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이거를 무료로 얻어오는 사람이 누구냐? 가운의 중간책이 이제 스타일리스트거든요. 근데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어느 곳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협찬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업체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죠. 더군다나 유명인이다. 그런데 막상 그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한테 이런 걸 해주면 협찬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다.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거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, 지금의 경우는 그걸 악용을 해서 심지어 뭐 1억짜리 차를 2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그 고철값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합리한 방식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스타일리스트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불법적인 항목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. 네, 저기 알겠습니다.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자막 좀 보시면은 자 보세요. 뭐라고 얘기했냐가 이모 씨가 분실할 경우에 실제 가격보다 조금만 배상하면 된다. 즉 1억짜리 차라 그러면 그 협찬해준 회사는 이 차 잊어버렸는데요. 그리고 2천만 원만 배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물건 빼서 너한테 2천 주고 팔겠다는 거거든요. 그 얘기죠. 그렇죠. 그러면은 그 이모 씨 얘기는 촉진 말로 하면 그 차 업체에다가 사기치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피해자들도 그래?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2천만 원이면 내가 1억짜리 차 가져줄 수 있는 거야? 이렇게 하고 그거에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피해자들 마음속에는 이게 이모 씨라는 사람이 그 연예인 협찬에서 사기친다는 거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게 돼요.
뒤돌아보면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한 거거든요. 이거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.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지금 수사 초기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피해자들도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묻는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굉장히 솔깃한 유혹인데 네. 서로 약간의 좀 서로 뭐 이해관계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네. 거고요. 네,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.